한 주간 화제 국제 이슈 그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필사적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방안을 막 밝히고 있는데 현지 시간 20일이었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 눈길을 끕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현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핵심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군사행동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네. 둘째는 전쟁 목표를 제시하면서 그게 거의 다 달성됐다. 세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이제 말씀하신 정상화 방안 이 세 개인데 네. 군사 행동을 축소한다는 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 바꾸기, 거짓말, 막말 이런 데는 달인이기 때문에 이거 곧이곧대로 믿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쨌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사 행동이라는 게 전체가 아니라 우선은 일단 공습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공습은 좀 축소할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일본에서 이미 이 해병 원정단이 1차 출발을 했고요. 네. 또 미국 본토에서도 앞당겨서 또 한 일대가 그러니까 각각 한 2,500명 정도 규모 되는 출발을 했고 82 공수사단도 투입 대기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하르그 섬을 점령을 하는 애 마는 애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저는 그 섬 점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그 페르시아만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강습 상륙함을 가는데 이게 거의 준 항모 비슷한 그런 건데요. 그 섬에 상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요. 통과해야죠. 네. 물론 미국 전력으로 통과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걸 과연 감당을 하면서 굳이 거기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거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지도에 보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있는 그쪽이 이렇게 뿔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묘하게 그 끄트머리는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오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만의 떨어져 있는 격지 영토죠. 그런데 그 위에 섬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네. 아부무사, 대소툰드라는 섬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이란이 시료 지배를 하는 분쟁 지역입니다. 그걸 공격을 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것도요. 호르무즈 해협 딱 들어가서 안에 있어요. 바깥에 있으면 좋은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자, 그런데 그 지상군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로 한 이야기 작전 목표를 거의 달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목표를 지금 골백 번도 더 바꿨어요. 말할 때마다 바뀝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작전 목표라고 하면서 조금 축소를 해서 5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다 달성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미사일 능력 무력화, 방위산업 기반 파괴, 그다음에 해군 공군 무력화, 핵능력 원천 차단, 그리고 중동 동맹국 보호. 자, 이 5가지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 완수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어쩌면은 전쟁 승리 선언을 하기 위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빌드업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방안은 특유의 장광설을 우리 그거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장광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특기가 있죠. 책임 떠넘기기. 네. 우리 이거 필요 없는데 한중일 너희들이 이거 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여를 해.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호르무즈 해협은 그곳을 이용하는 국가. 그러니까 처음에 한중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 나라 들었고 그다음에 또 7개 나라 들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에게 경비하고 그다음에 감시하고 이런 걸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쉬운 작전일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주 최강 미국 해군이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게 쉬운 작전이라면 쥐들이 그건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필사적으로 철구 전략을 예. 모색하는 것 같다.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결국 이번 전쟁의 좀 핵심 승부처가 된 셈인데 이 길어지느냐 아니면 얼마나 빨리 정상화가 가능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자, 언젠가는 정상화 되겠죠. 예. 뭐 영원히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예, 예. 그러나 이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게 결론입니다. 제 결론인데 자, 지금 정상화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군함이 호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 핵심 관심사는 돈이죠. 예. 그러면서 이 미국 보험 들으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군함이 호의를 해줄 테니까 그 대신에 조건은 너희들이 미국 보험을 드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가 그 보험 상품을 지금 뭐 만드는 발표를 했어요. 와.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용 국가들이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란의 또 입장을 봐야 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게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지금 기뢰를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 확인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기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으로 그냥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된 겁니다. 예. 좀 과장해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 거예요.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은 수억 또는 수십억 달러를 써야 돼요. 자, 이미 항공모함 전단 가 있죠. 그다음 뭐 다른 나라 군함을 끌어오든 어떻게 하든 뭐 하고 그다음 나중에 길에 찾아서 뭐 있든지 없든지 아무튼 찾아서 이거 해결을 해야 될 거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게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가 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공습하는 걸 재밌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재미로 지금 공습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란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노는 게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이전과 같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호르무즈 지금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은 미국 함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네. 그걸 이제 다국적 함대한테 떠넘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통행료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 이미 나왔는데 이 통제를 한번 해보니까 괜찮더라.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공짜로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공짜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게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냥 모든 이 상황 자체가 미국이 아무리 뭐 트럼프가 뭐 재미를 느끼더라도 어쨌든 입지 자체는 굉장히 약화되는 그렇습니다. 상황 이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옛날 대중가요가 생각이 나요. 네. 조미미 씨가 부른 바다가 육지라면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건 저거잖아요. 뭐 이별 바다가 육지라면 우리 헤어지지도 않고 눈물도 없을 텐데 이런 가사인데 예. 그걸 보면은 바다는 개인에겐 단절이에요. 그런데 세계사의 문명사로 보면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예. 장입니다. 그 네. 정반대죠. 그래서 이 세계 제국은 바다를 장악하는 곳이 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스페인 그랬죠. 대영 제국이죠. 지금 함대. 미국이죠. 뭐 또 과거에 로마 물론 그때는 지중해지만 그런 건데 이 바다를 장악한다는 것은 연결을 장악한다는 겁니다. 예. 그 연결이란 것은 과거에는 상품과 사람과 정보가 교류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에는 사실은 조금 변질이 됐어요. 상품은 지금 교역로로 계속 바다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바다를 통해서 이동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정보와 돈과 이런 것들은
바뀌었죠. 이제는 실물이 오가는 게 아니라 디지털. 네. 그다음에 금융. 자, 그런데 미국이 디지털, 금융, 바다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걸 다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이 호르무즈 해협 이 사태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파워가 약화됐죠. 페트로달러라고 해서 유가를 달러로 결제를 함으로써 기축통화의 위상을 강화하던 이것이 이란이 지금 어때요? 위안화 결제하라고 하죠. 거기에 상처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지키는 것은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러나 그게 이 다른 나라가 무임승차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예. 그 이익은 미국에게 돌아갑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건물주가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럼 세입자 니들이 이거 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러나 건물주가 내는 그 관리비, 영선비 이런 것들은 그 네.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리비를 그렇게 떠넘겼을 때는 건물 가치가 하락하고 네. 결국은 건물주가 망한다는 이야기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결국 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전쟁에 실패하고 재회권을 포기하고 결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포기하는 이런 결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어쨌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지위가 점점 뭐 약해지는 그렇습니다. 걸 어떻게 받아들일 보면 수밖에 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 꾀에 아까 이제 돈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제 그 현실 눈앞에 보이는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이익이죠. 거기에 집착하면서 장기적인 이익을 다 잃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서정식 국제문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